네, 최근에 뉴스 보시는 분들 많이 알겠습니다만 느닷없이 한국 경제에 2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 부동산과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만 유독 이렇게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경기와 증시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2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이번에 이 기사는 그 네, 상대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진행자분께서도 세계 경기라든가 세계 증시, 세계 부동산 어제 그 상당히 좋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뉴욕 증시가 이렇게 전일 그 하락분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 보면 네. 굉장히 그 탄력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국의 부동산이라든가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 관점에서 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국 경제 보면 꼭 어려울 때마다 이런 위기설이 그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최근에 이렇게 심리적 측면에서 위기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들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좀 일부 공감하시는 그 분들도 이렇게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는 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심리적 측면에서 더 위축돼서 경제가 어려운 것을 국민 모두 또 정책 당국자가 같이 해서 이걸 풀어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월 위기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부동산과 글로벌 증시가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유독 우리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어제 이제 자세하게 네. 짚어드렸습니다는 오늘 그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역시 그 세계 부동산과 증시가 살아난 데에는 정책적으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적인 기조 이런 그 정책 기조가 큰 요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각계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보통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을 양적 완화 정책에서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 가지가 있고 이건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도쿄에서. 그리고 이것을 자국 통화의 그 절상적으로 해서 그냥 수용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각국들은 이런 것을 다른 국가에 돈을 풀면 돈을 푸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응하는 이런 측면 가정에서 경제 일부 거품이 논쟁이 있긴 하지만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거 살아남에 따라서 심리적 효과가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 정책 대응이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구조적 측면은 있습니다. 뭐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뭐 출산율이 낮다든가 그 다음에 가속도 원리에서 한번 침체되면 더 침체된다든가 하는 가속도 네.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든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최근에 세계 그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은 데는 정책적 요인이 이렇게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책적 측면에서도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됐던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먼저 짚어볼까요? 이번에 이 2월 이기설이 나오는 데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좀 우리가 정확한 실체를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이제 북한의 핵 문제, 그다음에 유럽의 그 부정부패 문제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터져 나온 거 있습니다는 네. 올해 예상되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체는 어떨까 하는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좀 시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 개인적 얘기 빼고 해외에서 보는 이 리스크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네. 좀 제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재정 절벽 문제는 사실 타결됐습니다는 연방 부채 한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5월 시한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인데요. 대체로 이것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는 그대로 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 문제가 남다 해서 이것을 블랙스완에서 그레이스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미국 경기 회복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채무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확 해서 신용도급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개 경착륙 문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그 4분기 성장률이 7.9% 나온 걸 계기로 해서 많이 좀 말아되는 분위기고요. 이게 중국의 그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2,400을 돌파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얘기는 어제 부정부패 문제가 터져 나와서 일시적으로 좀 세계 증시에 충격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는 역시 이렇게 부정부패 문제 이런 문제가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시장에서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유럽 증시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역시 유럽 위기 문제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록 들어가기 총재 긴축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리스크 부분은 좀 많아가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리스크가 발생해서 2월 위기설이 겪는다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올해 예상되는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다소 좀 분석이 과다 해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추세적으로는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특별히 뭐 북한의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그 해외 개선 추세가 이렇게 악화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유럽의 그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서 다소 우리의 CDS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 상승하는 모습은 우리 측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부정부패 문제는 다른 국가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CDS 금리가 상승한 것과 다른 국가들이 CDS 금리가 상승한 것을 상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습만 보면 좀 올랐습니다는 다른 국가 상대 비교해서 전 세계적으로 CDS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특별히 우리 내부에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CDS 금리라든가 이런 건 투자의 상대적 위험도이기 때문에 우리 금리만 가지고 이렇게 해설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사항에서 우리 CDS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국가도 올라가면 그게 특별히 투자 위험들이라든가 한국 경쟁이 나빠져서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은 좀 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필요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렇게 한국에 대한 해외 개선 추세, 해외 시각의 개선에서는 특별히 악화되는 요인은 없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네. 이 문제에서 우리 지정학적 위험이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음, 시각은 사실 세계 3대 평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많이 그렇죠. 평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동안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과대하는 해석 쪽에서 지금 우리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설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기설이 나올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이 악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2월 위기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낮은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위기설이 나올 때는 항상 이제 말씀드립니다는 국제적인 평가 기준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표 가지고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표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 보면 위기 가능성이 그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흥국의 위기설이 나올 때 위기설이 가시화되느냐 여부는 여러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는 네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정의 건전성이다.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다. 근데요, 두 가지 지표가 아주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설이 가셔야될 가능성은 상당히 이번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어느 때 위기설이 나올 때보다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2월 위기설이 나오긴 합니다는 대외적인 여건이라든가 해외 시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다른 위기설이 제기될 때보다는 상대적인 여건은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월 위기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증시에 있어서 위기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그렇습니다. 네네. 사안입니다. 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 증시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괜찮고, 경기도 좋은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위기설이 발생할 여건이 그 위기 판단 지표라든가 이런 건 객관적 지표로 보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위기설에 대해서 공감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렇게 위기설이 낮다고 해서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느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만증시켜주는, 소위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방송 전에
디커플링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디커플링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 여건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그 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경기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 국민 재테크에서 75%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의 교체기에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국민들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사실상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에 좀 잘 협조를 돼서 정책이라는 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것을 현 정부는 차기 정부에 맡긴다. 차기 정부는 오면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보이지 않습니다는 비춰지기에는 그런 쪽으로 비춰지면 결국은 국민들은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책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좀 네. 기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재정에 좀 건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재정의 건전성은 국가 채무 대 GDP 비율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잘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는 세계 위험 수준이 70%에 비해서 사실상 지금 한 3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그러나 국민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고 이런데 여유가 없으면 이때는 좀 다소 재정 수준을 악화시켜서 재정의 그 경제가 좋을 때는 이것을 좀 세대 간에 완충시키는 것도 재정 운영의 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세계 경제 좋은데 우리가 좀 조금만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면 대여건이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선 바로 그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좀 운영의 묘세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실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이런 부분을 좀 차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제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금리 인하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 부분에 이렇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네네.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증시라든가 부동산을 살리는 데는 통화정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자분도 저보다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유럽 위기라든가 미국 경제라든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그 요인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로벌 화해에서는 정책 동조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 동조 측면에서 좀 통화정책의 적극적 역할 어려시겠습니다는 최근에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생각하셔가지고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가시기는 하겠습니다는 네. 좀 정책 당자에서 국민을 좀 생각해 주시는 정책 또 국민들도 경기를 풀어갈 때는 정책 당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우리 경기 어려우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협조해서 같이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이렇게 여건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에 체감하는 이런 측면 좀 방지해 나갈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세계 증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독 뒤처지고 있죠. 위기설을 바탕으로 해내서 이 2월 위기설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